안녕하세요. 부발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17강 대몽항쟁과 원간섭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진족 그리고 거란족과의 전쟁도 했었고 또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의 연장으로서 이제 새로운 적 몽골족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서 고려 사회가 크게 바뀌는 대몽항쟁기 그리고 원간섭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교과서는 96, 99페이지까지입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니까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몽항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시기, 이 13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벌 사회가 끝이 나고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권력을 잡는 무신정권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씨 무신정권기였는데요. 이 몽골은 기본적으로 강동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이게 거란족과 고려가 싸운 전쟁이었는데 거란족을 잡으려고 이제 몽골족이 쫓아오다가 고려까지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최초로 접촉하게 되었고요. 이후 외교 관계를 맺고 이제 같이 이제 살았는데 같이 지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잘 지내자, 친구로 잘 지내자 였는데 몽골의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몽골한테는 친구가 없습니다. 부하만 있지. 그래서 몽골은 계속 공물을 요구합니다. 워낙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으니까.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여진족이건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몽골에서 와서 고려를 수탈해 가던 사신 저고여라고 하는 사람이 피살당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몽골과 고려는 본격적인 전쟁으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자, 몽골과의 전쟁에서 1차 침입 때 이제 고려는 몽골과 한판 붙게 되는데요. 이 1차 침입부터 몽골족은 기존에 있었던 여진족, 거란족과는 레벨이 다른 상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적이었고 기존에는 잘 방어해주고 있었던 고려의 전통적인 방어선 강동육주가 거의 초토화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자 고려 조정은 이 당시 집권자였던 최씨 무신정권의 최후의 주도로 안 되겠다. 이거는 한두 번 싸워서 어떻게 좀 이겨볼 상대가 아니다. 이거는 좀 장기전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수도를 강화도로 이전하게 됩니다. 자, 강화도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섬인데요. 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제 해군이 이제 해군으로 방어하기만 한다면 여기를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항전이 가능하다는 아주 이점이 있었고 실제로 40년간 항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화도에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건 간에 수도만큼은 안전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외면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적당히 하고 항복할 줄도 알아야 하고 교섭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오히려 너무 전쟁이 끌리는 감도 있었습니다. 그런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곳이었고요. 그럼 좀 더 넘어가 보면 대몽항쟁의 주요 전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몽항쟁의 주요 전투로는 먼저 귀주, 강동 육주에 있었던 귀주성 전투가 있었고요. 1차 침공 때 박서라고 하는 장군이 여기서 이제 40여일을 버텨내면서 몽골족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던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는 이제 강동 육주가 본격적으로 붕괴하면서 얘네들이 내륙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2차 전투에서 용인의 지금 처인이라고 있어요. 용인의 처인성에서 김윤후라고 하는 사람이 스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휘하는 군대가 이제 몽골의 적장 살리타를 죽이는 그 업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처인이 원래
약간 큰 현이나 이런 곳이 있고 주둔군이 주요 군대가 원래 주둔하던 곳이 아니라 김윤우라고 하는 승려와 여기가 하필이면 또 부곡이에요. 그래서 향부곡소 할 때 이 부곡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용감히 싸워서 결국 승리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던 사람들이 이제 싸워서 이긴 거니까. 자, 이런 그 전투가 있었고요. 또 5차 침공 당시에는 충주성 전투라고 해서 김윤후가 이때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김윤후가 이때 스님이었을 때 공을 세워서 장군이 되어 있었는데 충주에서 충주 군민들과 힘을 합쳐서 이제 몽골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업적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뭐 죽주성 전투 뭐 몇 가지 전투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40년간의 전투에서 이 몽골과 고려의 전쟁이 이게 어떻게 한번 누가 이기고 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싸움이 계속되게 됩니다. 고려라고 해서 몽골족을 딱히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몽골족이라고 해서 강화도를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결정타를 날리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소모전이 계속되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고 이거는 원래 거란과의 전쟁할 때 만들었던 대장경인데 이게 없어지면서 8만 대장경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황룡사 구층 목탑이라고 해서 경주에 있었던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목탑이 이제 불에 타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게 되자, 처음에는 이제 모두 이제 고려 조정에서도 처음에는 몽골족과 열심히 싸우자라고 결의를 했었지만, 점차 강화를 해야 한다. 우리 적당히 이제 끝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대몽항쟁이 장기화되면서 아니 왜 이렇게 무신정권은 전쟁을 안 끝내냐, 왜 안 끝내냐면 얘네가 강화도에 있어서 그렇다, 얘네는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다 라고 하면서 무신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때 그 기회를 봤었던 사람이 바로 고려의 고종, 그 당시 고려의 왕이 고종이었는데 고종의 아들이었던 태자 원종이었습니다. 태자는 이때 고려의 이제 태자는 몽골로 몰래 건너가서 몽골과 교섭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교섭을 했냐면, 우리가 항복을 하기는 할 텐데 우리가 사실은 너희랑 더 싸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항복하겠다. 그러면 너희도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의 어떤 자치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무신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 내가 너희의 힘을 빌려서 무신 정권을 제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몽골족 역시도 고려를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제 그 고려의 항복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몽골 군대를 이용해서 무신 정권을 축출하는 데 성공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왕이 이제 권력이 왕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모두가 동의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삼별초라고 하는 집단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삼별초는 원래는 무신정권의 어떤 사병으로서 이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을 하던 집단이었는데요. 이 삼별초가 이제 몽골 군대가 들어오고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이제 무신정권이 끝났으니까 숙청당할까봐 두려워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어쨌건 무신정권의 사병이긴 했지만 몽골족과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몽골족한테 항복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납득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해서 이들은 개경환도를 반대하면서 강화도에서 봉기를 일으켰고요. 배중손, 김통정 등이 지휘하는 이 삼별초 부대가 강화도에서 먼저 싸웠고, 그 이후에 상황이 안 되자 진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진도에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삼별초가 대부분의 수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전쟁은 3년이 넘게 지속이 되었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몽골 고려 연합군에 의해서 나주마저 진압되면서 마지막 저항군이 이제 제주도까지 가기는 하지만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항전하다 결국에는 진압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신 정권이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원은 몽골족의 국가, 원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일제강점기처럼 이제 약간 식민지 같은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원간섭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원간섭기에는 원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정 간섭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원나라에 항복했던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거의 다 멸망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은 내정 간섭 정도로 끝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내정 간섭은 내정 간섭이죠. 대표적으로 원나라는 동령부, 쌍성 총관부, 탐라 총관부 등의 막대한 영토를 이제 침탈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학습지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려의 왕은 몽골의 공주랑 반드시 결혼해야 됐고 거기서 나온 자식만이 이제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왕의 혈통에 몽골족의 피가 섞이게 되었고요. 이걸 부마국이라고 합니다. 몽골 공주와 결혼하는 국가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나오면 이제 세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자는 원나라에서 거주해서 성장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나라 사람, 몽골 사람이 되어서 오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제가 격화되어서 원래 외왕내제라고 해서 고려의 격식은 황제의 격식이었는데 이것이 왕의 격식으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또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곳을 설치해서 일본 침공에 이제 고려군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몽골족은 수군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수군을 동원해서 일본을 침공한다거나 또 몽골족에서 좋아하는 공녀 혹은 매 등을 수탈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수탈과 내정 간섭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 그래서 그나마 나라를 보존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섭을 받았던 시기.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 시기의 기득권은 이 시기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권문세족인데요. 이들의 출신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나라와 결탁해서 원나라의 뇌물을 바치거나 원나라의 공려를 바치거나 원나라의 매를 바치거나 어떻게든 원나라에 붙어 먹어서 성장한 약간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고려의 어떤 통치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매간매직, 토지 불법 소유, 불법적으로 노비를 소유한다거나 아니면 원나라에 지속적으로 합병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온갖 폐악질을 벌이면서 아주 이 사회의 문제로 이제 등극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공민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들을 제압하고 개혁하기 위한 개혁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흑책정사 그리고 수정목 공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흑책정사라고 해가지고 국가 관리의 어떤 그 임명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권문세족들이 얘는 내 라인이야. 얘는 얘 라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이제 그 글씨를 덧대어서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엉망이 되는 이런 걸 흑책정사라고 하고요. 또 수정목 공문은 국가의 공문이 아니라 수정목으로 만든 몽둥이가 공문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권문세족이 힘으로 많은 사람들의 토지를 뭐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막 침탈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했던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권문세족의 침탈이 아주 심했던 사회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새로운 계층, 이 권문세족에 맞서는 새로운 개혁 계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들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요. 모두 수고했고요. 이제 활동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